Chapter 1 한국의 인사 예절. 한국에서는 상대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총명을 나타내는 제초입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가볍게 들거나 흔들어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은 인사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약수를 하며 인사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팔이나 오른손으로 받치고 약수를 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Chapter 2 한국에서 알뜰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팁. 대형마트에서는 총총 1+1, 2+1 또는 주말 특가와 같은 할인 행사를 여러 식료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싸게 판매합니다. 마트에서 나누어 주는 절단지를 통해 할인 상품물 및 할인 금액, 추천 상품 등 할인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특정 상품을 싸게 구매하거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생필품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대부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Chapter 3 한국의 도시. 한국에서는 한 개의 특별시 서울과 한 개의 특별자치시 세종, 6개의 광역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주변의 인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며 이 지역에는 5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교통과 과학의 중심지는 대전이 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세계적인 규모의 부산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이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인근에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 산업이 발달한 동업 도시 울산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의 남동쪽인 경상도 지방에는 섬유 산업의 도시인 대구가 있고 남서쪽의 전라도 지방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는 광주가 있습니다. Chapter 4 한국의 좌식 문화.
한국인들은 방이나 마루의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주의하는 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식 문화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함께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좌식 문화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식당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좌식 문화가 현대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은 온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도는 바닥은 따뜻하게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도 파이프를 바닥에 갈아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밖에서는 줄을 서거나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도 집안에서는 자주 따뜻한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쉬기도 합니다. Chapter 5 양력과 음력. 한국의 달력은 봄은 큰 숫자와 함께 적은 숫자로 날짜가 적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숫자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날짜이고 적은 숫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난 날짜입니다. 한국에서는 양력과 함께 음력을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달력에도 양력과 음력을 함께 표시해 줍니다. 회사나 학교, 정부기관 등 일정은 모두 양력은 기준으로 합니다. 광복절이나 한글날 등 국경절이나 법정 공휴일도 양력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전통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양력 1월 1일과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이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현의 중국과 전통되는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일을 모두 공휴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 11월 25일은 양력 기준으로 부처님의 탄생일 4월 8일은 음력 기준으로 기념합니다. 생일의 경우에도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력과 음력 함께 쉬고 있어서 진짜 생일이 아닌 날에 백화점이나 병원 등으로부터 콩님 생일이 축하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는 세번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Chapter 6 직장인의 하루.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9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애기지 않은 일로 애름을 갖기도 합니다. 점심은 보통 한두 사이에서 1시 사이에 구내식당에서 먹는데 구내식당이 없으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먹습니다. 점심은 같은 부서와 사람들과 회사에서 하지 못한 업무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퇴근은 대부분 5시에 하지만 이를 다 끝내지 못했을 때는 야근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사인표와 스트레스를 풀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외국어를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Chapter 7 날씨.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3월, 5월부터 5월은 따뜻하며 붉은 영상홍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 많이 핍니다. 사람들이 봄마다 꽃 구경도 하고 아름다운 봄 경치를 즐깁니다.
여름 6월, 8월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변이나 가곡으로 휴가를 다닙니다. 밤에는 엘데아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을 5월, 12월에는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행행생각으로 곱게 문들 단풍을 보기 위해 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추운 학교 운동이나 축제 등과 같은 증거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겨울 11월부터 2월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정도로 매우 춥고 강물이 열기도 합니다. 높은 지대는 눈이 많이 내려 스키나 스케이트보드를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일 춥고 4일 따뜻한 삼한, 사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보다 시원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진 것을 같다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Chapter 8. 높임말과 반말. 한국에서는 높임말과 반말을 있습니다. 높임말을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우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며 반말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존만한 사람이나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중습니다. 조규는 직장에서도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우가 낮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대화 상대방이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반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것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높임말과 반말은 존중의 정도뿐만 아니라 친밀감은 정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hapter 9. 한국인의 식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합니다. 밥은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살로 짓습니다. 국은 국물이 있는 음식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반찬은 김치나 나물과 같이 밥에 겉들어 먹는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보통 반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충고하게 생각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는 의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편의를 위해 기술을 이용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하면 터치스크린을 통해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원하는 메뉴와 기수 옵션을 선택한 후에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주문이 완료되면 영수증을 출력됩니다. 기술을 이용하면 메뉴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주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덕분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Chapter 10. 무인 판매점. 소자릿 버섯. 무인 판매점은 사람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자동되는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보통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에 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걸제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기는 그러나야 공화도인 센서 카메라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효율동 활용한 고객 임의장에 선을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전 거래를 하면 상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모인 판매점은 모인 슈퍼, 모인 편의점처럼 음료수, 과자, 컵라면, 생필품을 등 다양한 종류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모인 생수 판매점, 모인 계란 판매점, 모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모인 라멘 판매점, 모인 과일 판매점, 모인 문구점과 같은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인 세탁소와 모인 카페, 모인 골프장 등 모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인 판매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언제든지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처럼 안나 장벽이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1. 소리기 분리 회수. 한국에서는 소리기를 버릴 때 소리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소리기의 종류에는 일반 소리기, 음식물 소리기, 재활용품, 안옷, 그리고 대행 소리기가 있습니다. 일반 소리기는 정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날짜가 정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량제 봉투는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 살 수 있는데 5L, 5리터, 10리터, 20리터, 30, 50, 75 차리가 있습니다. 음식물 소리기는 절대할 물기를 제거한 후에 버려야 합니다. 닭배나 달걀 껍데기와 같은 동물이 먹을 수 없을 것을 일반 소리기도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소리기는 음식물 소리기 수거동에 버리거나 수거동이 없을 경우 음식물 소리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품의 종류로는 플라스틱, 비닐, 종이, 캔, 핀 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2번.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맨 고도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시 간 이동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연결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으며 주요 노선들은 심야 시간에도 운행됩니다. 가까운 도시 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도시 곳을 좁게 갈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기차역이 있어 철도를 이용할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열차에는 개티역 사사티와 같은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도 등과 같은 일반 열차가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요금이 좀 비싸지만 바르기 편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한국이 최남단 도시는 부산까지 2시간 반쯤 걸립니다. 고속버스나 기차 등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표를 예매하는 것을 정수입니다. 대전, 광주 등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용하면 도시 안에서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23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손을 들어 지나가는 핀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Chapter 13. 한국인 종교. 한국은 개인의 종교가 존중받는 대중교 국가입니다. 한국 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234에 따르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3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불교
17%, 전춘고 11%로 순입니다. 이슬람고 동카트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진짜 종교는 남성보다 애상이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진 사람보다 증거가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주교 신자들은 식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개신교 신자들처럼 다양한 종교 활동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 양력 11월 25일과 부처님의 탄생일을 부처님 어린날 음력 4월 8일이 모두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나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Chapter 14. 도레망 주소. 한국에서는 도레망 주소를 사용합니다. 도레망 주소란 지정된 도레망을 기준으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의 이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망 주소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위에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도레망 주소는 영어와는 반대로 큰 단위보다 시작하여 점자 적은 단위로 적습니다. 도레망 주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시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나 도를 나타냅니다. 위에서는 서울 특별시와 울산 광역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 군구, 시 나도의 하위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구나 군도의 경우시 또는 군 있습니다. 위에서는 중론구와 중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망. 해당 건물이 위치한 도로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8차로 이상일 경우로는 뒤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 도로보다 좁은 길을 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달구별대로, 테헤란로, 수담나길 등이 있습니다. 이에서는 시작로와 중간로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을 변호. 해당 건물의 변호 나타냅니다.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작수로 표시합니다. 위에서 161과 345가 이에 해당합니다. Chapter 15.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입니다. 한복은 색상이 화려하며 디자인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날에는 전통 한복을 입습니다. 남성 한복은 바지로 저고리, 조끼로 구성되며 여성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됩니다. 한복은 지혈스러운 주름과 풍성한 실루엣으로 모든 취향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복은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나 요즘에는 전통 한복은 개량하여 만든 생활 한복은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한복은 전통 한복보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언제나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의 변화는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의 연령이나 역할을 등에 따라 색깔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의 어머니는 보통 푸른색 계통과 장점이 한복을 입고 신부의 어머니는 분홍색 계통이 단아한 한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복 페스티벌이나 한복 배선수 등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